선스케의 기업수다. 오늘은 하나머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터리얼즈 주식회사는 2007년에 설립된 법인이고요. 사업 영역은 실리콘 앤 파인 세라믹 파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실리콘 일렉트로드 앤 링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모회사는 하나마이크론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패키징 회사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는 하나마이크론에서 하고 소재에 대한 공급이나 소재 개발은 하나머터리얼즈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 2대 주주가 일본의 TEL이라는 회사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리미티드라는 회사고요. 14%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고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뒤에도 다시 TEL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이 회사가 2대 주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머터리얼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한 번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머터리얼즈 홈페이지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머터리얼즈는 세계 최대 구경 실리콘 인곳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첨단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인곳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부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머터리얼즈는 반도체 핵심 제조 장치인 드라이 에칭 공정에 실리콘 일렉트로드와 링을 생산하여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업계 선도 기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이 에칭은 뭐고 실리콘 일렉트로드, 링 이거 다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TEL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TEL은 그 장비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머터리얼즈가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부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글로벌 제조업체들을 통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에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드라이 에칭이라는 말이 나왔죠. 저희가 에칭을 많이 들었던 것은 미술 시간이었을 거예요. 미술 시간에 동파나 기법 중에 하나가 에칭인데 동파나에 일단 일종의 막을 코팅을 하고요. 송곳 같은 것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떤 산에 넣으면 그러니까 코팅을 긁어낸 쪽만 동이 이제 산에 부식이 되면서 그 부분이 판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에칭이라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에서 쓰이는 이 에칭이란 용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광액으로 일단 일종의 그림을 그려놓고요. 감광액이 칠해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죠. 감광액이 칠해지지 않은 이런 부분을 어떤 플라즈마나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녹입니다. 그럼 감광의 이 밑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이 밑부분만 남기는 이 과정을 식각이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이 감광액을 날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산화막만 남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식각이고요. 에칭이라고 하는 식각이고요.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하나머터리얼즈에서 만드는 거는 습식이 아니라 건식인데 이게 보시면 건식은 딱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게 물리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습식은 화학작용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인터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파여 들어가는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식은 건식에 비해서 약간 덜 정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점점 기술이 발전되고 시기가 가면서 건식 에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건식 에칭을 하는 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챔버가 있고요. 이걸 챔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챔버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포커스 링, 가이드 링, 일렉트로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매터리얼에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를 플라즈마로 다 채워요. 플라즈마로 채워서 플라즈마가 아까 말씀드린 잠시만. 플라즈마가 여기에 있는 산화막들을 날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플라즈마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라즈마가 균일하게 이렇게 와야겠죠. 균일하게 웨이퍼로 와야 균일한 정도로 식각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더욱 반도체의 정밀성이 높아지겠죠. 그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드와 그것을 잡아주는 링을 공급하는 게 제작을 하고 공급하는 게 하나머터리얼스의 가장 큰 사업 영역이고요. 이게 실리콘 일렉트로드인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그냥 원형 판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보시면 무수하게 많은 구멍이 있어요. 보통 1mm, 0.75, 0.5m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들을 여기 보면 이게 통상 300에서 500mm 정도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1000에서 1500개 가량의 무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들이 막혀서도 안 되고 구멍의 크기가 달라서도 안 되겠죠. 이게 보시면 결국 밑에서 이렇게 가스가 올라와요. 가스가 올라와서 결국 플라즈마 형태로 바뀌는 이 부분에 있는 홀이기 때문에 홀이 굉장히 균일하고 일정해야 합니다. 홀이 일정해야 플라즈마가 일정하게 생기고 식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고요. 실리콘으로. 제가 말씀드린 TEL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TEL은 이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에처라고 하는 에칭 기계를 만들고 이 안에서 이제 에칭 작업들이 쭉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TEL은 하나머터리얼스의 2대 주주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아까 그 실리콘 링이나 이런 것들을 링이나 일렉트로드를 하나머터리얼스 장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TEL 장비를 삼성이 사게 되면 하나머터리얼스의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납품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2018년, 2019년은 연단이고요. 2020년은 반기입니다. 그래서 2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도 2019년엔 다소 감소를 했지만 2020년에는 이게 2천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2배 정도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최대 실적을 나타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다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2배를 하면 2018년하고 얼추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삼성이나 SK의 투자에 따라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바뀐 회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일렉트로드나 이런 링들이 소모품이에요. 한번 기계가 들어가면 끝인 게 아니고 그것들을 계속 5에서 7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기계가 들어가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하나머터리얼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는 이렇습니다. 여기 잠깐 1년이에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떨어진 거는 이제 2020년 연초 3, 4월쯤 얘기고요. 이게 한 8월 5일쯤 되는데 여기서 떨어진 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삼성전자의 모습인데 아주 유사하죠. 삼성전자의 높은 봉우리는 못 따라가더라도 대략적인 그림은 삼성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완전히 삼성전자를 추종한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뭐 재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모양이 얼추 비슷하죠. 그 하나모터리얼스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걸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렉트로드에는 강점이 있지만 실리콘 링은 이제 처음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2020년 초에 2020년 1분기에 처음으로 링에 대한 매출이 잡혔고요. 그 링을 원래 우리나라에서 100%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는 TCK입니다. 그래서 하나모터리얼스가 이제 그 시장을 조금씩 먹으려고 조금씩 차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매출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군이 있고 그래서 재밌는 회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고 반도체 회사들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선스케어 기업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